퇴거한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준 뒤였는데도 남은 보증금과 이사비를 더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었어요.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. 저는 경기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직접 살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. 반려동물은 허용했지만 훼손이나 오염이 생기면 복구한다는 조건은 늘 설명해 두었죠. 문제의 세입자는 처음엔 반려동물이 없다고 했고, 모든 세대가 동물을 키운다는 말도 괜찮다고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리트리버 새끼 사진을 보내며 키우겠다고 알리더라고요. 계약서를 다시 쓰진 못했지만 저는 전화로 복구 조건을 다시 말했고, 세입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조심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. 처음 한 달은 조용했는데 그 뒤부터 출장이나 긴 외출을 이유로 이웃들에게 강아지를 맡기는 일이 잦아졌어요. 용품도 충분히 오지 않아 맡은 집마다 난처해졌고 지짐과 파손 이야기도 계속 나왔어요. 나중에는 세입자가 출근할 때 개를 테라스에 두고 가는 일까지 생겼어요. 건물 전체에 짖는 소리가 퍼져서 제가 먹을 것을 챙기고 말을 걸며 달래야 했고 결국 며칠 동안 출근 때 맡았다가 퇴근 때 돌려주는 생활까지 했어요. 결정적으로 어느 날 세입자는 야근이라며 개를 맡겼어요.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 술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고 저는 개를 데리고 그 자리까지 찾아가게 됐어요. 다음날 세입자는 술김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으로 사과했지만 다시 맡기고 출근하려 했어요. 저는 더는 봐줄 수 없으니 다른 돌봄 방법을 찾거나 방을 빼달라고 말했어요. 그 뒤 용품 몇 가지가 버려져 있고 개가 보이지 않았어요. 저는 다른 곳으로 보낸 것 같다고만 생각했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세입자 전체를 탓하는 말이 아니에요. 개가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어요. 세입자는 다른 집개들의 짧은 짖음이나 냄새, 복도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이웃들도 힘들어해서 저는 이사비와 보증금 마련을 도와줄 테니 나가달라고 달랬어요. 세입자는 나가기로 했지만 집은 보여주지 않았어요. 새 세입자 일정이 급해서 저는 예전 공실 사진으로 사람을 구했고 집 상태를 보기 전 전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먼저 돌려줬어요. 짐이 빠진 뒤 들어가 보니 상황이 달랐어요. 마루 사이와 문틀, 벽지, 테라스 곳곳에 훼손과 오염이 보였고 사진 속 일부 자국만으로도 집을 바로 넘기기 어렵다는 건 분명했어요. 그런데 세입자는 남은 보증금과 약속한 이사비를 요구했어요. 저는 견적을 받고 수리와 비용 이야기를 문자로 알렸지만 연락은 잘 이어지지 않았고 감정만 더 거칠어졌어요. 이후 세입자 대신 아버지가 연락해 현장을 보러 왔어요. 처음엔 딸 이야기를 듣고 온 듯 했지만 집안 냄새와 상태를 직접 본 뒤 바로 사과했고 업자 설명을 들으며 복구 범위를 조율했어요. 마루 전체 시공과 방문 교체, 일부 도배와 청소 같은 공사가 정리됐고 자녀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더 필요한 금액은 아버지가 보내기로 했어요. 그날 아침 공사는 시작됐지만 세입자 본인은 현장에서 끝내 직접 사과하지 않았어요. 저는 이 일이 돈만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고 느꼈어요. 선의로 시작한 돌봄이 반복되면 누군가의 생활이 무너지고 확인 없이 먼저 돌려준 돈은 나중에 더 큰 다툼이 될 수 있더라고요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도와주고 언제부터 선을 그었을 것 같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